박진은 황제 폐하를 시해하려는 대역죄인이요. 내가 그를 금오대에 가두어 놓은 상태이요. 강감찬은 박진을 추포하여 금오대에 가두고 그 이후에 박진의 처벌을 재상들과 의논하기 위해 유진, 강민청, 최사위 등을 소집하였습니다. 박진을 제거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강감찬에게 황제를 시해하려는 대역죄인으로서 큰 중죄를 찾아낸 것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는 무관들까지 연루시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무관들이 자신들과 한패인인 박진을 잡은 것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의 배후를 찾아낸 것으로 대부분의 재상들은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유독 유진만큼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강감찬이 그 이유를 묻자 유진은 과거에 대역죄인과 연계된 적이 있어 부끄러워했으며 원정황후가 이를 알게 되면 크게 상심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또한 박진이 자신들을 연루시킬 것을 우려했는데 그가 원정황후와 유진 자신을 나락으로 끌어내려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했습니다. 이에 강감찬은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려를 들썩이게 만든 소인배 하나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무관과 대립하는 것이 걱정되지만 황제를 시해하려 한 죄를 너그럽게 봐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박진의 죄를 명백히 드러내어 황제 폐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습니다. 강감찬은 박진과 한패인 최질이 박진을 구하러 올 것을 예상하여 금오대 무관들에게 박진을 풀어주면 그들 또한 대역죄인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최질이 왔을 때 무관들이 쉽사리 박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질은 무관들이 자기 뜻에 따르지 않자 칼을 뽑아 그들을 위협했고 이때 강감찬이 나타나 최질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상장군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박진은 황제 폐하를 시해하려는 역사에 가담하려 한 적도 있었고 그 죄로 따지면 역모를 일으켜 능지처참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장군은 분명히 무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대역죄인과 손을 잡는다면 그 말이 거짓임을 시인하는 건가요? 강감찬은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더는 박진을 구하는데 더 이상 나서지 못했고 기문도 나타나 최질을 끌고 궁궐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하황후께 슬픈 목소리로 말씀드리면 그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황제 폐하와 함께 개울가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복면을 쓴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다행히 등장한 병사들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자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손바닥에서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질은 무관들을 모두 죽이고 박진을 구해 나갔습니다. 그의 명분은 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을 구한 것뿐입니다. 현종도 더 이상 최질을 용서할 수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란에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현종은 왜 그들이 또 오는지 궁금해했고 무관들만 상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골치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거란의 사신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최질과 박진에 대해 더는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거란의 사신은 현종이 친조를 오지 않아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다고 전했고 재상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최질만은 현종에게 거란의 친조를 가라고 강요했습니다. 강감찬은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상장군님, 이런 황당한 말씀은 정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재상들도 붕괴하여 최질을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재상들이 일어서자 최질은 분노하여 폭력을 일으켰고 정전 안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늙고 약한 재상들은 최질과 무관들을 이길 수 없었고 황보유와 장현우가 나서서 재상들을 막았습니다. 이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현종이 소리쳤습니다. 친조를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십시오. 현종이 친조를 가겠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최질은 웃으며 밖으로 나갔고 가뜩이나 얻어맞은 것도 서러운데 현종이 친조를 가겠다고 말까지 하자 서름이 폭발한 재상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현종을 향해 아니에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현종은 재상들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고려와 이 황실이 중요한 만큼 재상들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관들에게 이렇게 매맞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생살이 뜯겨나가는 기분입니다.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으니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쉬세요. 현종이 생각이 있다고 말하자 의아해하는 재상들은 어리둥절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현종은 강감찬만 따로 불러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반란에 참여한 자들을 모두 죽이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평소 아무리 미운 죄를 지었다 해도 현종은 무관들에게도 벌을 내렸습니다. 죽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신성한 정전에서 무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본 이후에는 그냥 그들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정전에서 무력 다툼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현종의 안위가 걱정되어 찾아온 원정왕후는 밖에서 현종과 강감찬의 대화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상폐하, 무관무리 중 박진 그자만큼은 제 손으로 직접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자는 폐하를 시해하려 했을 뿐 아니라 저를 겁박하여 교서를 내리게 해 군대를 회군하게 만든 자입니다. 소신 절대 그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 그자의 마지막만큼은 제가 처리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현종은 원정왕후가 걱정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국가의 어머니와 같은 황후가 이러한 일에 연관되는 것은 꺼림직했습니다만 강감찬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폐하, 소신의 생각도 황후마마와 같습니다. 황후마마가 박진을 처리한다면 대역죄인과 황후마마가 손을 잡았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감찬은 박진이 무관들과 함께 죽으면 원정왕후의 오명은 영원히 벗을 수 없을 것 같았고 직접 원정왕후가 박진을 처벌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장락궁에 난이 있던 날 원정왕후는 직접 칼을 들고서 술에 잔뜩 취해 있는 박진의 목을 쳤습니다. 박진 때문에 황제와 사이가 멀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원정왕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로 박진을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중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